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주말 증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2023년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2주만 지나면 2023년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으네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고 올해 주식으로 수익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손실을 보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내년까지 해가지고 많이 만회를 하고 많이 버시는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미국장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현재 뭐 신고가 랠리 중인데 그 7월달 이제 고점을 돌파했죠. 돌파하고 지금 숨고르기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분봉을 봐도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눌리고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 강하게 정별 추세에서 이제 55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도 7월 고점 돌파를 하고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도 똑같이 지난주에 비해 가지고, 지난주도 물론 S&P 500은 더 강했죠. 390 이평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고 올라갔으니까. 이평선 이격들은 점점 이렇게 격차를 벌려가고 있고, 이렇게 정별 추세를 보인다는 건 아직 강하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살짝 눌리긴 했는데, 이제 14일날 고점을 찍고 살짝 눌리긴 했는데, 지금 이 포인트가 이제 4694 포인트인데, 이제 목요일날 살짝 터치했던 이 라인을 계속 지지를 해준다면은 뭐 여기서 약간의 횡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얘도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증시인데요. 일단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주봉을 보시면 18년도 1월 그 고점인 2600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913포인트 안착이 중요한데, 그 이 포인트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마 이번 주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상승으로 좀 턴 해주면서 좀 강하게 붙어줘야 이제 그 힘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 우상향 흐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8월 1일 날 고점이 이제 2668포인트인데 과연 이거를 이번 주 안에 트라이를 할 거냐? 이번 주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연내 그 접근을 하려고 좀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일단 15분봉 보시면 목요일날도 그렇고 갭으로 떴다가 눌리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도 갭으로 떴다가 살짝 눌리고 하면서 흐름 자체는 썩 유쾌하진 않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주중에 장기평선을 살짝 깨긴 했지만 정비율 추세를 만들면서 이제 돌리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고점이었던 2549포인트를 지지하고 여기서 반등을 쭉 해준다라고 하면 추세는 확실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 보시면 여기도 이제 추세는 돌리는 중이긴 한데, 일단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달리 이제 저항이 많습니다. 일단 121 이평선 지지 라인도 있고 저항 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17일 날 저점이었던 863포인트도 있고, 856이냐 863이냐 뭐 일단은 두 개 정도 저항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를 이번 주 안에 이제 돌파 시도를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15분봉으로 보시면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갭 두고 밀리고 갭 두고 밀리고 하면서 라인은 그 이제 흔들림은 있지만, 이 392평선을 회복한 이후에 그 지난주부터 이어진 이 이제 저점은 계속 높아지면서 그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여기만 밀리지 않고 이제 월요일날 뭐 미장이 약간의 보합 수준으로 강보합 수준으로 끝났으니까, 만약 밀리지 않고 이 라인만 지켜준다면 우상향 흐름 쪽으로 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유지가 관건인데 일단 월요일 시장이 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또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양도세 그 완화 내용이, 일단 추경호 부총리는 뭐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깜짝 발표 가능성이 지금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300원 아래에서 이제 안정을 찾고 있고요. 지난주 올라갔던 1,320원대까지 올라갔던 그게 다시 내려오면서 해당 박스권을 뭐 지키지 않을까. 얘는 뭐 그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가 71달러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약간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지만 이건 뭐 거의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이 감산이 됐다가 그 이후에 사우디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감산하던 거를 아니 증산하던 거를 이제 감산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러시아나 뭐 다른 나라들을 이제 종용을 하고 있는 UAE나 이제 종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뭐 러시아는 이제 그 생산량을 뭐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확실한 포지션을 이제 취하지 않고 있지만 사우디랑 어느 정도 접촉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계속 증산을 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축유도 늘리고 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지금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좀 안정을 시키고 얘네들은 유가가 최소한 80달러 이상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지들 손익분기점도 맞출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우디가 시도하고 있는 거를 지금 미국이 일단 방해는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이게 뭐 많이 올라가 봤자 80달러고 그 이 아래 수준에서 여기서 출렁이다가 이제 점차 하향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국채금리는 지금 뭐 4% 이하대로 떨어졌으니까 뭐 국채금리는 이제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보시면 일단 이번 주 FOMC 결과에 따라서 이제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당겨졌죠. 지금 패드워치를 보면 내년 3월 달에 일단 첫 인하를 하겠다라는 게 일단은 가시화가 됐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주마다 약간씩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월이 일단 추가 긴축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근거가 없고 침체가 빠지지 않아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게 시장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2차 전지에 5년간 38조 이상 지원책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로봇도 2030년까지 3조 이상을 뭐 투자한다는 등 지금 이제 연말에 경기 부양이나 이제 어떻게 주가 부양을 위해 가지고 이런저런 지원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아직 확실하게 먹혀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3월에 첫 금리나 가능성이 다시 켜졌기 때문에 이 첫 금리나 전까지는 시장의 상승할 확률이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이제 첫 금리나가 실제로 만약에 3월달 시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한 번은 출렁이는 노이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가 됐다는 거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금리 인하 전까지는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상향을 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 요인으로 보시면 이제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일단은 상실했습니다. 아직 이제 날짜상으로 며칠 남아 있긴 한데 그 해당 내용이 발표되면서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쥐고 있던 물량을 던진 것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물론 이제 큰 금액들이야 연초에 그 2차전지 랠리 나오면서 이제 많이 비중을 줄였겠지만 아무튼 이 내용은 아직은 변수로 남아 있긴 한데 일단 이 그 기대감 상실에 따른 어떤 그런 차익 실현 또는 이제 실망감에 던진 그런 매물들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특히 약했다고 보는데 이건 이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지수 플레이 영향을 많이 주고 대형주 위주 상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개인들 가지고 있는 코스닥이라든가 중소형주에는 아직은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러셀 2000 지수인데요. 얘네가 지금 10월 3일 날 연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달 반 만에 거의 신고가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도 채 걸리지 않아 가지고 연 저점에서 연 고점까지 올라와 버렸는데 이렇게 미국 중소형주들은 강하게 이제 대형주들이 쉬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는데 우리 증시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지금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번 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제일 관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지금 뭐 이건 이번 주는 약간 보합 수준인데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나서 연초에 다시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줄 예측을 하자면 디스플레이 대형주 장세 속에서 점차 우상향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양극장이나 깜짝 발표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건 한번 지켜보시는 걸로 하시죠. 이제 다음 주 주요 일정들은 뭐 연말 되면서 이제 큰 것들은 없는데 월요일 날 미술품 조각 투자 첫 청약 개시,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에서 컴투스 로카라고 이제 VR 게임을 출시를 하는데 배틀 이터니티라고요. 그래서 이제 컴투스 쪽에서 게임주나 이런 데서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화요일 날은 네이버에서 게임 스트리밍 공개 시험 서비스를 출시를 합니다. 네이버는 계속 지금 이슈들이 있고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훨씬 더 좋다고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 관점도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수적 발표가 있고 신한울 원전 2호기에서 첫 전력 생산을 합니다. 원전주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 날은 GDP 확정치 발표를 하고 금요일 날은 11월 개인소득 소비지출 발표합니다. 뭐 이제 큰 것들은 없고 이제 연말로 가면서 이제 미장들은 대부분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제 그 관계자들이 휴가를 또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미장들은 좀 소강장이 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장은 거기 따라서 과연 좀 더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일단 기대는 해보는데, 관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그 불꽃은 조금은 살아있다고 보는데 깜짝 발표를 한다거나 하면 시장이 환호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도 기대를 해보네요. 아무튼 이제 연말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주말 관심주는 따로 않고요. 안 올려드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2024년 유망주를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까지는 이제 주중 주말 관심주는 따로 없고 이제 계속 주말에 이제 체크를 하면서 다음 주쯤에는 2024년도 유망주를 올려드릴 계획이니까 이제 기대하시고요. 아무튼 남은 2주 잘 마무리해서 2023년도 장 잘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